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두 표는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투표를 진행해서 만일 그 두 표 때문에 가부의 문제가 갈릴 수 없다면 그때는 표결을 중단하고 다른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두 표의 그 표가 부표냐 무효표냐를 가리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그 두 표의 판단은 이 개표위원들에게 맡기고 개표위원들이 결정을 못하면 그러면 원내대표나 저에게 위임해 주시면 저희 셋이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일단 정리를 좀 해드리면 가부 결정 발표는 없었습니다만 무효표 중에 두 장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선거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이제 경계선이 있죠. 경계선에 누군가가 두 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컬링 같은 스포츠 경기에는 이제 정확하게 자로 재서 어디에 좀 더 가까운가에 따라서 가부가 결정이 될 텐데, 그럴 수 없는 사안이다 보니까 좀 민감한 사안이고 그게 이제 여야의 이견으로 표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 전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자체가 국회의원이 굉장히 창피한 일 아닙니까? 가부를 선택하지 않을 거면 기권을 하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찍어야 되는데 국민들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왜 중간에 찍었을까요? 저게 찬성 반대 이렇게 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제 가운데다가 이렇게 선이 했는데 두껍지도 않아요. 선이 가늘거든요. 네, 예. 그럼 일부러 찍은 거죠. 그걸 가운데다가 이렇게 판별할 수가 없으면은 일단은 무효표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 가쪽에 조금 더 많이 뭐 1mm라도 더가 있으면 더 그게 있으면 이견이 있는 이거는 거죠. 가로 해야 된다 아니면 무효표로 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런 거 자체가 이번에 정치적인 상징적인 예. 의미가 많은 표결이었기 때문에 의원들도 좀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 좀 듭니다. 가부를 떠나서 국회 일처리에 대한 답답함과 그 서민들의 울분이 지금 차오른 상황에서 이 두 장까지 이렇게 논쟁의 중심에 서야 될까요? 김성평 평론가? 네, 일단 표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우리 왜 저런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한번 표를 확인해 보면 좀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 애매한 경계선에 지금 표가 찍힌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우리 도장이 찍혀 있는 것 찍었는지 같아요. 찍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두 장이. 가부 표기를 할 때 그러니까 애매하게 좀 걸쳐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거를 본인이 이제 기표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 이것도 나중에 좀 표를 확인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김진표 의장의 말을 좀 해석해 보면 가부가 어쨌든 두 장을 빼더라도 명확하게 뭐 가결이나 부결이다. 그럼 굳이 이 두 장을 가지고 여야가 논쟁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요, 뭐 여야가 이 표수만 가지고 네. 상당히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이고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이 7명 뿐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그게 한두 표 차이로 이탈표가 나왔다. 그러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야, 당이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부결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이탈표가 나왔구나. 그럼 내부의 정치적인 갈등과 분란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 점들을 좀 방지하고자 하는 얘기 같은데 일단은 대세에 지장 없으면은요. 예. 저거는 김준표 의장 말대로 발표해야죠. 좀 발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전 국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안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어떤 채널, 뭐 저희 OBS를 보고 계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지켜보고 계신데 표결한다고 해놓고선 중간에 낀 두 표 때문에 지금 발표를 몇 분째 지연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행태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의 피로감을 쌓이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그러니까 저렇게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저질렀던 여러 가지 비리범죄 혐의를 갖고도 당대표를 하겠다고 한 게 저는 무리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런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야, 그래 이재명 당대표 억울하겠네. 그런 것보다는 자, 원칙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이 예.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분들이 사안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반론을 좀 들어보죠. 아직 말이 안 끝났는데.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당대표도 좀 스스로 반성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사 60명이 동원돼가지고 저를 탈탈 털듯이 털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본인의 측근과 분신과 본인이 임명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권한대행 사장 다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예. 그런 점에 대해서 반성부터 해야죠. 나는 깨끗해요. 잘못 없어요. 검찰의 조작 왜곡 수사예요. 저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항변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이재명 당대표 사과부터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장순철 수장 굉장히 합리적 보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국회 제안 설명하는 것은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장 심사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유무죄는 최종적으로 판사가 판단할 문제인 거고요. 근데 검찰이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혐의를 적용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검찰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역으로 여쭤볼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녀, 딸의 그 가짜 논문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 수사하면 유죄 안 나올까요? 수사해야죠. 네, 한동훈 당연히. 장관의 모친으로부터 아파트 물려받거나 아니면 농지법 위반이나 이런 것들 지난번에 수사해야죠. 인사검증 때 얘기 나왔잖아요. 수사해야죠. 해야죠. 근데 왜 안 당연히. 합니까? 왜 안 하죠? 나쁘죠. 그러니까요. 공정하지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혐의가 곧 유무죄를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저는 싶은 정치적인 거고요. 판단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주가 조작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 반발하는 것은요. 뭐 이재명 대표가 혐의가 전혀 없는지 있는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바로 이런 방식으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검찰권을 활용해서 자신과 경쟁을 벌였던 야당 대표를 지금 수사하고 그 사람이 다 혐의가 있는 것처럼 구속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의 얘기인 거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무죄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겁니까? 법무부 장관 물러날 거예요? 검찰총장 다 물러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은 그게 왜 잘못된 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검사가 그러니까- 나중에 판결에서 무죄 나온다고 그럼 수사 안 해요? 그럼 기소 안 해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검사직 그만둬요, 사실은. 그만두게 미국 같은 해야죠. 경우는 이제 그렇게도 맞아요. 하는데요. 근데 거기까지 나가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할 때에는 그냥 유죄 아니면 무죄 이런 방식보다는 좀 얘기를 신중하게 풀어나가는 게 더 맞을 것 예. 같고요.